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저의 루틴을 하러 갑니다. 모닝커피를 하러 가는데요, 리걸 접설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 시 어떻게 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했던 경험을 나누고자 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응용이 됐으면 좋겠고, 또 사고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딥키스라는 쇼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뒷차가 와서 받아버렸죠. 핸드폰을 조작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뒷차가 와서 받아서 이제 밤 한 10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쪽에 대어놓고 세워놓고 제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설명을 하고 사고 조사를 와달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런 이 교통로에서 4차선 교차로에서 저를 멈추게 했던, 맞은편에 있는 차를 멈추게 해서 세워서 그분의 연락처를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차로에서 파란불인데도 멈췄던 이유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없이 오려고 했던 그분을 일단은 연락처를 확보를 해서 추후 저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무관하고 좌회전으로 들어오던,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다 보면 저 왼쪽에 까만 차 있죠. 저 반대편 차선에 저 차가 신호 없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저분의 운전자를 이제 정보를 확보를 한 다음에 보험사에 연락하고 그 다음에 렌트카를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밤 10시기 때문에 제가 집에 갈 방법이 없고, 또 제 아이들의 학원 라이드를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학원 픽업을 가는 거군요. 학원 픽업을 가는 거기 때문에 차가 필요했죠. 그래서 동급의 차량을 이제 렌트카가 바로 보험사하고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렌트카를 타고 이제 갔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뒷차의 연락처와 뒷차가 본인이 이제 뒷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같이 확인을 하면서 제 핸드폰으로 그 차의 블랙박스 창에 있는 LCD에 있는 창을 같이 찍어버렸어요. 왜냐면 블랙박스에 칩이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보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컴퓨터도 필요하고 USB도 필요하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분의 블랙박스에 있는 본인이 핸드폰을 조작하는, 누구와 통화하면서 제 차의 뒤를 이제 들이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음성 녹음이 있고 하니까 그대로 제 핸드폰에 이제 가지고 가고, 이제 저는 갔습니다.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어깨하고 몸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서 교통사고 사실을 설명을 하고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통원치료를 했는데, 통원치료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 보험사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죠. 상대편 보험사죠. 상대편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당신 피보험자로 인해서 제가 병원을 가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비나 이런 부분을 확인받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보험사는 이 통원치료 담당자가 있고 입원치료 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통원치료 담당자이기 때문에 뭐 치료가 끝나시면 말씀하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응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통원치료는 그렇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입원치료 담당자가 따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입원치료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조속한 쾌유와 퇴원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이 자동차 보험은 의료보험이 아니라
이 일반 그 의료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그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하루 며칠을 그 입원을 하고 있다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입원비와 이 치료비, 물리치료비 등등이 같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통원 치료를 하는 것보다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저의 이 고통과 이 손실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뒷다리도 좀 땡기고 허리도 좀 아프고 그래서 통원치료 통화 담당자와 통화를 하다가 이거는 입원 치료를 해서 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 자신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금요일날 입원 치료를 들어갔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이제 회사 업무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들어가니까 목요일날 들어갔군요. 목요일날 들어가서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물리치료도 받고 제 자신의 이 통증과 관련돼서 차분하게 이 병원에서 관심을 받았죠. 제가 간 병원은 자생한방병원을 갔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이 시설도 좋고 그리고 또 옥상에는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작은 이 그 운동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하고 이 다리나 이런 통증 완화를 위해서 이 옥상에서 가벼운 이 물리치료라 그러죠. 워킹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생한방병원에 있으니까 금요일날 오후에 전화가 들어오더라고요. 입원 치료 담당자분께서 보험사에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보다 저도 이제 주말 동안을 통증은 좀 있지만 주말 동안을 병원에 있는다는 것도 갑갑하더라고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그래서 일단 입원 치료를 한 상태에서 그 보험사 입원 치료 담당자가 이제 전화가 왔기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는 저를 며칠 동안 입원을 하라고 그 처방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있기에는 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제가 제 자비로 치료를 받을 부분은 받을 테니까 조기에 협의를 종료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분이 얼마를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비와 본인의 일식 손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병원에서 10일 동안 입원해서 통증 완화 및 이제 완전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처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10일 동안 제가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급여를 연봉을 얘기하고 제 거기에 맞는 일실 손실에 대한 그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한 2번 정도 전화를 오고 가면서 제 12일여치의 급여에 대해서 급여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이제 컨펌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제가 10일을 있게 되면 10일 동안의 의료비와 제 급여에 대한 일식 손실을 어차피 내야 되고 이제 위자료도 또 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보험사 나름대로 저와 협상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저 역시도 아프지만 병원보다는 집에서 치료를 받고 또 조속히 업무를 하면서 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조기에 선택할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11월치의 급여로 위자료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11월치의 급여 부분으로 협상을 종료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 전화 녹음을 하고 이제 대인 치료에 대해서는 협상을 종료했습니다. 이제 대물이 남았죠.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동차가 랩핑이 되어 있는 중고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퍼가 갈게 되면서 래핑을 바꿔야 되죠. 래핑을 바꿔야 되니까 그 부분만 바꿀 수 없잖아요. 그 부분 바꾸면 색깔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대물과 관련돼 가지고는 마찬가지로 또 협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협상하기로 자기들이 범퍼 사고 가지고 자동차 범퍼를 갈아주고 자동차 전체 래핑을 해주는 것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그래서 제가 대물 감독을 얘기를 했어요. 그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자동차 전체 래핑과 관련해서는 당신이 지정한 회사에, 당신이 지정한 서비스한테 내가 가겠다. 거기서 당신이 확인된 비용으로 내가 래핑을 서로 받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컨펌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충분히 그 입장이 이해가 되는지,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왜냐면 제 자동차가 저의 과실 없이 받친 상황이고, 뒤에서 받친 상황이고, 또 차량 자체가 색깔이, 래핑 색깔이 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루 지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지정한 샵에 가면 전체 래핑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거기에 맡겨서 자동차 래핑을, 이제 전체 래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인과 관련돼서는 이제 통원 치료자는 좀 무성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원 치료로 전환을 해서, 입원 치료를 통해 가지고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저의 고통과 저의 손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조기에 그 법원에서 저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일실 손실, 입원하는 기간 동안 제가 잃어버린 손실, 그 다음에 위자료 등을 이제 대략적인 금액을 갖고 협의를 통해서 종계를 짓고, 대물에 대해서는 제가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을 분명히 나눠야 됩니다. 과실 상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본인의 과실이 없는 상황이라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인의 손실 부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퍼와 이제 범퍼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전체에 래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 보험사가 지정한, 물론 뭐 제가 무리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보험사도 보험사 나름대로의 그 관행이 있고 루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협의를 해서 그 회사가 지정한 샵에 가가지고 래핑을 마치고 이 보험 업무를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오길래 이제 뭐 구두로, 유선으로 제가 과실이 없다 보니까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유선으로 통화하고 제 조사는 종결된 것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 자동차 사고를 여러분께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 자동차 사고 났을 때는 나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해 두는 것, 그 다음에 그 블랙박스, 과실자 상대방의 블랙박스에서 영상을 촬영, 바로 현장에서 촬영해 두는 것, 그 다음에 보험사와 협상은 항상 이 보험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요즘에 자생병원 많이 가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 좋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빨리 이 사람을 퇴원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리걸 잡설 형식으로 제 경험을 나눕니다. 따뜻한 커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까먹은 게 있는데요. 이제 그 대인 관련해서 협상을 할 때 그 입원 치료 담당자하고 협상을 할 때 이제 그쪽에서 우리가 이런 거 고민이 되잖아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내가 이제 병가를 냈는데 왜 보험사에서 내 급여에 대해서, 내가 입원 중 급여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거는 보험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얘기는. 자, 생각을 해보면 보험사가 내가 10일 동안 그 병원에 있는 동안의 급여를 내 회사로부터 받게 되면,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급여를 받게 되면, 그리고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도 그럴 줄 알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유급으로 병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보험사는 저의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더라. 또 지급을 하는 법적 관계가 있다. 왜냐면 회사에 지급하거나 나한테 지급하거나 둘 중에 하나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럼 회사와 나의 문제인 거고, 나는 병가를 신청해서 내 치료를 위해서 정당하게 쓴 거니까 또 회사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로부터 왜 내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 법률 관계는 이제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법률 관계가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부분을 일단은 또 그래서 그렇게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아서 추가합니다, 여러분.